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뒤쪽으로 이제 연기가 피오르지 않고 있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건물 위쪽은 검게 타버렸고 벽면까지도 그을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연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물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불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고비는 넘긴 겁니까? 네, 불이 난 층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놓여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배터리의 양만 해도 전기차 20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소방당국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5층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배터리에 옮겨 붙으면 화재가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어젯밤 큰 불길이 잡히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질 우려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헤집으면서 남은 불씨까지 확인해야 돼 진화 작업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네, 건물 붕괴 위험이 거론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큰 불길이 잡히고 3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엔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열원, 그러니까 화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거의 소진돼 붕괴 위험도 낮아진 겁니다. 앞서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9일 밤에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116m 반경에 있는 지역 상가와 사무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진화 작업 도중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마셨고 1명이 탈진한 뒤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서해상의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시속 30k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한 차례 강하게 내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티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쪽은 덥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을 두고 이란에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미군이 공격 재개에 나섰습니다. 열흘째 이란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열흘째 이란 공격을 공식 확인했죠? 네, 미 중부사령부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란 매체도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고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군도 잠시 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혀 이란의 보복 공격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한 명씩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이 미군의 대이란 공격이 재개된 건데요. 지난 17일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진 데 이어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숨졌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 방공망을 뚫고 장병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해 2명이 숨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격도 미군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이란을 타격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it hi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내무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혀 이 양측이 중재국을 통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을 보니까 이란은 미국과의 현재 군사 충돌을 두고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네요.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전쟁은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면서 전면전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거라면서 미국의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이란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미국이 만약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تبعاتش رو خواهند دید. فکر می‌کنم کسانی هستند در همون مناطق تعدادشون هم کم نیست که لحظه شماری می‌کنن برای خوشامدگویی به این افراد.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절실한 건 단합과 연대라고 강조하고 이란 국민의 결집을 재촉구했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반등하고 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1배럴에 89달러 22센트로 전장보다 1.27% 상승해 지난달 11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달러 23센트로 0.9% 올랐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다시 1갤런에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리터에 1,570원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데다가 이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홍해까지 닫힐 우려에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미국 내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had to put $60 on my tank. And every 3 days I have to do the same thing. It's ridiculous. I remember when I first moved to Philly in 1995. Gas was 75 cents. Right. And now here we are, and it's killing us.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브렌트유가 다시 1배럴에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가 최소 수천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반발이 있어도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K축구혁신위 3차 회의 주요 내용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입니다. 소수가 밀면 회장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거인단을 수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미 대한체육회도 선거인단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장벽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로 규정된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다뤄집니다. 이에 따른 기존 축구계 반발 조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물론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난간에 봉착돼서 이 개편안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이영표 위원을 향해 뭘 한다고 혁신일을 하느냐는 서강일 전북 축구협회장의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거부반응을 보인 거는 결국에는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며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상대팀을 향한 조롱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가 대한체육회 재심 결과 1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이로써 배제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일명 스타벅스 응원으로 상대팀과 지역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제고 야구부. 6개월 출장 정지의 중징계가 최종 1개월로 크게 줄었습니다. 배제고 요청에 재심을 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철저한 반성과 상대팀 광주일구의 선처 요구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또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출전 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배제고 야구부는 올해 뛸 수 있는 유일한 전국대회인 다음 달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규정 타석이나 이닝을 모두 채우지 못했거나 기록이 저조한 일부 선수들에게 닫혀있던 기회가 다시 열린 겁니다. 배제고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들은 재심에 출석해 선수들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선수들이나 저희 전부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 재심과 징계 경감 조치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한 학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교실 곳곳에 퍼져있는 조롱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